저 아이는 내 손녀다. 저 애 이름이 뭐였지? 글쎄, 계약직 그 애? 배경 없고 빡 없는 애래.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그의 적이 앉은 애.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을 때 회의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손녀다. 그 순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조용하고도 깊은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서울 도심 한복판의 우뚝 선 동해그룹 본사 건물. 유리로 된 외벽에는 낮게 깔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앞두고 설레고, 누군가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지쳐가고, 또 누군가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 중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IT 플랫폼 개발팀 계약직 강소연. 30살을 갓 넘긴 그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복사기와 문서 보관함 사이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복사를 하러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자리.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늘 비슷한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수수한 색의 니트, 몇 번을 세탁해 조금 늘어난 카디건, 꾸밈 없는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얇은 뿔테 안경이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도, 작은 화분도, 예쁜 소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빼곡히 적힌 업무 수첩만이 그 자리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사무실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 소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말 한마디, 그 가벼운 인사조차 그녀에게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커피를 권하고 주말에 뭘 했는지 수다를 떨었지만 그 대화의 원 안에 소연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원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인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앉아.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이따 커피 마시러 갈래? 식당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소연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가장 구석, 창문 바로 옆,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하지만 그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앉는 일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씹는 소리조차 남에게 들릴까 조심하듯 그녀는 작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연 뒤쪽 테이블에서 몇몇 동료들의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완전히 들리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뭐였지? 글쎄 계약직 그 애? 배경 없고 백 없는 애래.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소연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맡은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물류 플랫폼 개발, 회사가 올해 가장 공들이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시스템 설계, 데이터 검증, 오류 점검, 보고서 작성, 그 모든 과정의 실무를 소연이 거의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했어요? 아, 그건 저희 팀에서 처리했습니다. 저희 팀이라는 말 속에 그녀의 이름은 녹아 사라졌습니다. 공은 위로 올라갔고 수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무실은 금세 텅 비어갔습니다. 내일 봐. 수고했어.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점점 고요해지는 복도, 그 고요함 속에서 소연의 자리에서만 모니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숫자를 점검하고 문서를 수정하고 내일 회의에 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9시를 넘어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사 건물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하나둘 흩어지고 저 멀리 도심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누군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을 것입니다. 소연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도 힘들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재무팀 실세로 알려진 이지연 이사가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차려입은 정장, 높은 굽의 구두, 매끈하게 정돈된 올림머리.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서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소연과 이지연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소연을 보았지만 보지 않은 것처럼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통과하듯 아무런 인식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해그룹 IT 플랫폼 개발팀 계약직. 강소연.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경이 없으니 눈여겨볼 필요가 없고 조용히 있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지연, 동해그룹, 재무팀 이사, 사내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에 임원 자리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능력 있고 야망 있고 철저한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눈밖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몇 번의 사례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연 이사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 누군가 실수를 하면 직접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그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슬쩍 빠져 있었습니다. 승진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IT 플랫폼 개발팀 회의실 신규 물류 플랫폼의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 과장, 대리, 그리고 주요 실무자들. 회의실 한쪽에는 재무팀에서 파견 나온 이지연 이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재무팀의 감시가 따라붙은 것이었습니다. 소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가장 끝자리, 문 바로 옆, 나가기 가장 쉬운 자리. 회의가 시작되고 팀장이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설계는 90% 완료되었고 데이터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지연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검증 작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죠? 팀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 팀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 소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서 멈췄습니다. 저 직원은요? 이지연이 턱으로 소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강소연 CEO. 계약직입니다. 실무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조요? 이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 프로젝트에 계약직이 투입되어 있는 건가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핵심 업무는 저희 정규직 인력이 담당하고 있고 단순 보조 업무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이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 내용을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적고 있던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눌려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연도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이지연 이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잠깐요. 소연이 멈췄습니다. 이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소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임원 보고 때는 이 회의실에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 업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어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그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긴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위로 그 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는 소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숫자, 수백 개의 항목, 끝없이 이어지는 데이터의 흐름.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소연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천천히 마치 하루 동안 쌓인 무언가를 그 숨결에 실어 내보내는 것처럼 그때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정리해온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비용, 거래 내역, 협력사 목록. 소연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 소연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USB. 그녀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0%, 30%, 50%.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연은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윤곽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연말 경영 보고회 안내. 본사 임원, 외부 감사, 계열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올해의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규 물류 플랫폼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팀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강소연 씨, 경영보고회 발표 자료 준비 도와줄 수 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는 내가 할 거고 자료 정리랑 데이터 검증은 소연 씨가 마무리해줘요.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경영보고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십 장의 슬라이드,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 수천 줄의 코드 검증.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을 소연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표지에는 팀장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보고회 3일 전 이지연 이사가 IT 플랫폼 개발팀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행사 참석자 명단 정리해서 보내세요.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은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소연의 자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연은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이 직원도 참석 명단에 있어요? 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아, 강소연 씨는 실무 담당이라. 이지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계약직이잖아요. 행사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산만해 보여요. 명단에서 빼세요. 그 말이 사무실 안에 낮게 퍼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자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은 만족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만든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야근, 수십 번의 수정, 그녀의 땀과 시간이 담긴 자료. 그 자료가 발표되는 자리에 그녀는 없을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소연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USB가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슬프지도 화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 폭풍 전의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소연은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구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배경 없는 계약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보는 법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의 진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경영보고회까지 남은 시간은 3일. 무대 위의 조명이 켜지기 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영보고회 당일. 아침부터 동해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안내 배너가 세워졌고 곳곳에 안내 직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본사 임원진은 물론 외부 감사 책임자, 계열사 대표들, 그리고 업계 주요 인사들까지 동해그룹의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0층 대회의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이미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자료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그룹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앞쪽 좌석에는 임원들이 자리 잡았고 뒤쪽에는 각 팀의 핵심 인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커피 잔이 부딪히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공기가 회의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소연은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정장 차림,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행사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영보고회 참석자이신가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T 플랫폼 개발팀입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단에 성함이 없네요. 소연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개발팀 실무 담당입니다. 발표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는 분은 출입이 어렵습니다. 소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풍경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파일, 수백 시간의 야근이 담긴 자료, 그녀의 손끝에서 종이가 아주 작게 바스락거렸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세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연은 로비 한쪽으로 걸어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소연만이 그 흐름 밖에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 난처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무팀 이사님께서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명단에서 제외하셨다고 합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향해, 햇빛이 비치는 바깥을 향해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끝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무거운 철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층. 비상계단 문을 열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 대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행사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무언가가 띄워져 있었고 누군가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복도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회의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IT 플랫폼 개발팀 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물류 플랫폼은 올해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효율성 30% 향상, 비용 절감 15% 달성, 고객 만족도 상승. 팀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외부 감사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실제 운영 비용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협력사별 지출 내역이라든가 월별 운영 비용 변동 추이라든가. 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은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원들을 찾는 눈빛. 하지만 그가 찾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저 부분 누가 담당이지? 실무자가 왜 없는 거야?
이지연 이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발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핵심 질문에 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정장, 얇은 서류 파일, 조용한 눈빛. 그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해했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소연 씨?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눈, 감사 책임자의 눈, 동료들의 눈, 이지연 이사의 눈,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회의실 구석까지 닿을 만큼 선명한 울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개발팀이라고 했나?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이지연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 저 직원은 명단에. 그때 외부 감사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지연이 멈췄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연은 손에 들린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USB. 그녀는 그것을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표들. 아까 팀장이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자료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운영 비용 구조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고된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의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저건.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이지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 비용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가락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위로 새로운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 지출 내역,
협력사별 거래 금액, 월별 운영 비용 추이. 그것은 아까 팀장이 발표한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실제 운영 비용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래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보고된 자료에서는 운영 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손가락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매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그녀의 손가락이 그래프에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운영 비용이 42% 증가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2%? 그게 가능한가? 보고서에는 15% 절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외부 감사 책임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요. 그가 노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 증가분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협력사 목록. 수십 개의 회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3개의 회사 이름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 이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세 곳의 협력사로 전체 증가분의 7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새 협력사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주요 거래 내역. 소연이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회사, 설립된 지 8개월, 자본금 5천만 원, 직원 수 2명. 두 번째 회사, 설립된 지 6개월, 자본금 3천만 원, 등록된 주소지는 오피스텔 원룸. 세 번째 회사, 설립된 지 1년, 대표자는 올해 2번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회사에 지급된 총액은 지난 1년간 12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들이 납품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있지만 납품 기록이 없습니다. 대금은 지급되었지만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허위 거래, 자금 유출을 의미하는 겁니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지연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녀가 소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지연이 소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이런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에요. 아니, 불법 자료 유출이라고요. 소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깊고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실무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불법은 없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된 거라면? 당신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라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 낡고 오래된 모양의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기계에 쏠렸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그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녹음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섞인 소리,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행사만 넘기면 돼.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목소리.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장 자리. 그건 걱정 마. 이번만 잘 넘기면 확정이야. 잠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애? 강소연 말하는 거야? 그 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명단에서 빼면 돼. 어차피 계약직이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써.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협력 사건. 그건 원래대로 진행해. 어차피 누가 알겠어.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야. 연말까지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잡음뿐이었습니다. 소연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얼굴은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음성 합성이에요. 요즘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지 마세요. 이건 가짜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과 눈을 마주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 그녀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긴장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모두 그녀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되는 무언가를 피하듯. 이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든 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도 복수의 쾌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 무겁고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이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의 눈빛,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직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움직이는 소리.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술렁임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동해그룹 창업주 회장 강태문.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이 회사의 시작이자 아직도 끝을 쥐고 있는 사람. 그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그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임원들 사이를 지나 이지연 이사 앞을 지나 그리고 소연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수수한 정장의 젊은 여자. 회장과 계약직,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 낮고 깊은 목소리, 세월이 담긴 목소리. 그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임원들, 감사 책임자, 그리고 창백하게 서 있는 이지연 이사. 그 모든 사람을 천천히 바라본 뒤 다시 소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소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생 많았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계약직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회장이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 내 손녀다. 내 손녀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함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경악으로, 경악이 두려움으로, 색이 바뀌듯 표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손녀라고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회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손녀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고? 계약직으로? 그게 말이 돼.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한 것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잡을 것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온 눈, 수많은 배신과 충성을 보아온 눈, 그 눈이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어 지나갔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내 손녀가 여기 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가족의 따뜻함과는 달랐습니다. 존중과 신뢰, 그리고 어떤 약속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현장에 보낸 건 1년 전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했다. 직급도 숨기고, 배경도 숨기고, 이름도 바꾸게 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 회장의 손녀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주는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 이상이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나는 현장에서 시작한 사람이다. 회장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게 나를 만들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후계자들은 다르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현장을 모른다. 사람들의 얼굴을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한다.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충격과 혼란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매일 혼자 밥을 먹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회장의 시선이 임원들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아이는 자기 일을 묵묵히 했다. 다른 사람 몫까지 해냈다. 불평하지 않았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았다. 이 회사에 숨어 있던 썩은 것들을. 이지연 이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지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 없는 것처럼, 이미 끝난 사람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소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소연 앞에 선 회장은 잠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쓰러움, 자랑스러움, 그리고 미안함 같은 것. 힘들었겠다.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세 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흔들림 없던 그녀의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온 일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 안에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아는 것. 회장이 다시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경영자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부 조사할 것이다. 협력사 거래 내역, 비용 집행 과정, 관련된 모든 사람. 그의 시선이 마침내 이지연 이사에게 멈췄습니다. 이사. 이름이 불리자 이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직무 정지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한다. 이지연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지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설명은 감사팀에 하면 된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없다. 이지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 그녀에게 아부하던 사람들, 이제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자리가 있을 때는 줄을 서고 자리가 사라지면 외면하는 것. 이지연은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 그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이 회사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 직급으로 보지 마. 배경으로 보지 마.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지키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 앞에서 회장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보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소연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도, 피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무거움 같은 것.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혼자 먹던 점심, 무시당하던 순간들, 야근하며 바라보던 밤하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복도를.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경영보고회가 끝난 뒤 동해그룹 본사는 폭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지연 이사의 사무실은 봉인되었고 컴퓨터와 서류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패는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허위 협력사를 통한 자금 유출, 가짜 계약서와 허위 납품 기록,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이지연 이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무팀 일부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승진과 인사평가가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정되어 온 흔적들, 능력 있는 사람이 밀려나고 줄을 잘 선 사람이 올라가던 구조. 그 모든 것이 햇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회사 안팎이 술렁거렸습니다. 동해그룹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부 비리가 터졌다던데. 회장 소녀가 잠입해서 밝혀냈다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소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복사기여.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 예전에는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한쪽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가끔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사무실이 어두워질 무렵 소연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옥상에서 보자. 발신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소연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본사 건물 옥상. 해가 막 넘어간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옥상 한쪽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회장 강태문. 소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왔구나. 회장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 가족이기에 가능한 침묵. 회장이 옆에 놓인 작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음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무 달지 않은 걸로 골랐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연이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감촉.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음료 캔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다. 요즘은 의사가 이것저것 많이 못 먹게 해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지 않았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보이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생각보다 아프네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의 난간 너머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일터였고,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의 고단함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는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좋은 것만 커지는 줄 알았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더라. 나쁜 것도 함께 커지더라. 욕심이 커지고 거짓이 커지고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는 마음이 커지더라. 소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회장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다. 소연의 눈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발걸음도 느려졌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러 다니기가 힘들어졌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봐야 했다. 진짜를 봐야 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 말고 사람들 얼굴에 적힌 진실을. 회장의 눈이 소연에게 머물렀습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음료캔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았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은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지 않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그 두 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고됨, 혼자 버텨온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노력,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정. 소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건 시작일 뿐이야. 새살이 돋게 하는 건 더 오래 걸리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했어. 너처럼. 소연도 일어나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지. 왜 나만 이러냐고.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어. 너처럼. 그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피가 내게도 흐르는구나. 소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주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래.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너무 오래 바람 맞으면 또 의사한테 혼나.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그녀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옥상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저녁 하늘과 별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리.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안내.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이사는 해임되었습니다. 관련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빈자리에는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IT 플랫폼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팀의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언젠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소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어느 날 점심, 소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저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직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그날 발표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소연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선배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라니. 아직 그렇게 불릴 나이 아닌데.
여직원이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저한테는 선배님이에요.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남아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남아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할게요. 선배님처럼요. 소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같이 해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해그룹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회사,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밀려나지 않는 회사, 그런 회사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밥을 먹었던 여자,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계약직,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 강소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힘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남을 밟고, 때로는 진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낮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려울 때 지키는 원칙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소연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자리가 아닌 행동으로, 말이 아닌 침묵 속의 진심으로. 그리고 세상은 결국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삶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요령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직합니다. 끝까지 가면 남는 것은 진짜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요? 혹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쳐 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누가 진심이었는지, 누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는지.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진심을 지켜가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심이 빛날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